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지중해 패권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립니다. 이집트가 이탈리아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와 군함을 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무기들을 사는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탈리아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신형 스텔스 호위함 등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미들 이스트 모니터가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미들 이스트 모니터는 이탈리아 현지 라 퍼블리카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 이집트가 이탈리아 정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M346 고등훈련기, 그리고 프림급 호위함, 군사용 위성 등 98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집트가 구매하려는 무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36대, M346 고등훈련기 24대, 프림급 스텔스 호위함 2척 등 98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집트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무기 구매를 결정한 것은 인접한 리비아와 시리아 일대의 내전이 격화되어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2016년 이집트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이탈리아인 대학생 줄리오 레제니의 의문사 사건으로 단절됐던 이탈리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거래에 따라서 이집트는 라팔 전투기 24대와 타이푼 전투기 36대, F-16 블락 50, 52 등 F-16 전투기 170여 대와 최첨단 호위함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집트 엄청납니다. 거의 과거 고대 이집트 시대 이후에 최고의 군사력을 갖게 될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유지비 많이 들고 또 가동률 낮고 이러기로 이제 악평이 자자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능이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라팔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가 라팔 전투기 24대를 구입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이 유로파이터를 36대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훈련기, 우리 T-50의 아주 이제 강력한 라이벌인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M346, 이제 그걸 또 24대를 사고, 그리고 프림급 호위함이라고 이 프랑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호위함이 있습니다. 7,000톤급 방공 호위함인데 이 스텔스 성능이 아주 뛰어나고 정말 대단하죠. 그걸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10척을 도입을 하는데, 그 10척, 이탈리아 분량의 10척 중에서 최후기형 2척을 이집트가 사는 거예요. 사고 그 돈으로 이탈리아 해군은 다른 차세대 군함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가 쓰려고 했던 프림급 호위함 2척을 긴급히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공군은 이런 식으로 증강하는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F-16 전투기가 170대나 있어요. 우리 한국의 F-16 전투기 170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F-16 전투기는 블락 30, 32, 이게 이제 한 36대 정도 지금 있죠. 원래 40대 샀다가 추락을 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블락 52,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라이센스 생산한 거죠. 그게 이제 140대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좀 추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70여 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블락 30, 블락 50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집트의 170대는 블락 40, 그리고 블락 52, 그리고 블락 52 플러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블락 52 플러스는 이 컨포멀 탱크 장착하고, 복자행 같은 경우는 전자전 장비 등짝에다 심고, 이런 아주 최첨단 전투기 아닙니까? 그렇게 F-16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F-16 전투기 능력은 우리보다 낫죠. 그리고 지금 유로파이터하고 라팔 전투기 이렇게 지금 합의 60대 정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F-15K 보다 사실은 성능이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낫죠. 그러니까
F-35가 없는 상황에서의 한국 공군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이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수호이 35도 또 도입한다 합니다. 수호이 35 아니 지금 지금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제일 좋은 건 다 사겠다는 것인지 수호이 35 사겠다고 하죠. 또 미그 29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항공력 거기다가 러시아가 살려고 했다가 이제 못 샀던 미스트랄 프랑스의 미스트랄 강습 상륙함이죠. 그 두 척 사가지고 항공모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카모프 52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는 롬보 아파치 이런 거 사가지고 대함 공격용으로 또 쓰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 헬기 항공모함인데 대함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카모프 52 그리고 아파치로 대함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도대체 왜 이럴까? 2016년도에 이탈리아인 대학생이 이집트에 와서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걸 이제 그 대학생이 이제 처참하게 살해가 됐는데 정말 손발도 다 뽑히고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가 된 것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 이탈리아 정보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집트 정보당국이 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단절 상태가 됐는데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이탈리아에 수출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관계자 처벌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이탈리아가 이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98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니까 이제 조금 관계가 개선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대학생 한 명 잘못 건드려서 참 비용 엄청나게 크네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함부로 외국인들 정부기관에서 함부로 외국인들 이렇게 손보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TFX가 미국의 제재로 사실상 파국 위기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가 관련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던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TFX에 필요한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 등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 지원을 S400 추가 판매와 연계하고 싶어 한다고 디펜스 월드가 터키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서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현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터키의 TFX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터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TFX용 엔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 계약이 사실상 이행 중단된 상태고 에이사 레이더 등 항공 전자장비 공동 개발을 위한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S400 구매로 인해서 미국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터키는 200여 대의 F-16을 대체하기 위한 4세대 전투기를 미국과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전투기 해외 구매와 자체 개발 모두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TFX 개발 기술 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터키가 확보하려던 EJ200급 엔진과 유사한 체급의 RD93 계열 엔진 기술과 더불어서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 그리고 기체 설계와 제어 시스템, 조종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기술 등 터키가 필요로 하는 기술 제공을 미끼로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추가 판매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터키의 TFX는 사실상 중국의 FC-31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시리아와 리비아 등지에서 러시아 용병과 싸우고 있는 터키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터키 TFX 이겁니다. 우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카이죠. 여기는 터키니까 타이입니다. 타이에서 만드는 TFX. 어쩌면 이대로 나온다면 우리 KFX보다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생겼어요. 특히나 이 터키 같은 경우는 F-35 그 공동 개발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이 항공 기술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도 여러 기체를 헬기, 항공기 여러 기체를 라이센스 생산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TFX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한국이 KFX 하면서 이제 두 개 나라의 해외
나라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터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터키가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독자적으로 TFX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TFX에 들어가는 이 엔진은 그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 그러니까 유로젯이죠. 그 EJ200 엔진과 거의 흡사한 엔진을 영국의 롤스로이스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아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고, 뭐 레이더, 탈레스 등의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또 개발하기로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사면서 미국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또 뭐 탈레스 이런 데서 이 기술 제공을 이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거 기술 제공하면 미국하고 끝나니까 미국하고 안 하기 위해서는 터키라는 이 손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TFX 아무리 형상 설계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심장인 이 엔진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눈인 레이더 기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KFX 할 때 4대 기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제 하고 있던 차에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RD93 그 엔진하고 똑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줄게. 판권 니들한테 줄게. 그 RD93이 미그 29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중국의 FC31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엔진이에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그 S-400 지대공 미사일 추가로 산다면 미국하고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버리죠. 지금 터키는 미국제 무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F4 팬텀, F16 이런 것들에서부터 지상 장비는 뭐 전부 미국제죠. 그 유지 부품 미국이 이제 지원 안 하겠죠. 터키 군사력 그냥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터키가 미국에게 다시 형 왜 그랬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의 B-1B 폭격기가 이 흑해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무력 시위를 한번 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 흑해로 들어갈 때 터키 전투기가 F-16이 호위를 했어요. 미국의 B-1B를. 그리고 이제 커브 틀어서 나올 때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이 또 호위를 했어요. 받아가지고. 자, 크림반도를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그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 함대를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B-1B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터키의 이 F-16이 호위를 해줬어요. 당연히 러시아하고는 그냥 뭐 이거죠. 그래도 터키는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군사력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과연 터키가 받을 것인지. 러시아하고 지금 리비아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터키하고. 시리아에서는 또 마구마구 더 세게 싸우고 있죠. 러시아 수호이 24 전폭기가 터키군 초소 폭격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도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아주 그 달콤한 사과를 제안했는데 이 사과를 덥석 물어버리면 터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다시 맞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야, 이거 잘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나온다면 우리 KFX하고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나왔으면 좋기도 하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컨테이너로 위장해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미사일이죠. 이스라엘의 로라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형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동부 지중해 해상의 실험용 선박에서 로라 미사일 성능 개량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제인스 360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 미사일의 유도 장치 등 고급 기술의 기술 시연을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90km 거리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어서 회피 기동을 거치며 표적에 명중했고,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400km 거리의 표적에 정상 탄도로 접근해 명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로라 미사일은 발사 중량 1.6톤, 길이 5.2m의 소형 탄도미사일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400km, 명중 오차가 5m에 달하는 고성능 미사일이지만 동급 미사일 중에 최강인 400에서 600kg의 탄두 중량과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용 컨테이너가 실리는 선박 어디에서든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로라 미사일은 20피트 규격의 표준 컨테이너 사이즈에 4발을 탑재해서 어디에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기습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군과 인도, 터키가 사용 중인데요. 중국도 유사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대응 전술과 유사 무기 체계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피 기동하는 편심 탄도 비행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90km를 쏘았고, 그리고 회피 기동하지 않고 그냥 일반 탄도 비행을 해서 400km를 날린 겁니다. 300km를 기준으로 해서 MTCR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면 400km로 길어지면 탄도 중량을 400kg으로 줄이고 500kg을 기준으로 해서 또 사정거리를 또 줄이면 600kg까지 탄도 중량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kg짜리 탄두를 달게 되면 이게 벙커버스터를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에 장착이 돼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출애라 차량에 한 개 가득 실리는, 한 개에 실리는 그게 이제 40피트 컨테이너죠. 12m짜리. 그리고 이제 그 출애라 트레일러 차량에 두 개가 실리는 거. 이게 이제 20피트 아닙니까? 6.2m짜리. 그런데 이 20피트 컨테이너에 이 미사일이 4발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피트 컨테이너에 지휘 통제소가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차량 한 대면 이거 쏘고 지휘 통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피트 컨테이너 같으면은 뭐 두 개로 쪼개지도 않고도 그냥 여하튼 뭐 트레일러에 실어서 미사일 4발 발사하고 지휘 통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지상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일반 화물선에, 컨테이너 실을 수 있는 화물선에 아무 데나 그냥 갖다 실으면 되는 거예요. 실어 놓고 그냥 인접한 국가가 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컨테이너에 실어 놓고 화물선에 실어서 이스라엘 앞바다를 지금 배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상선이니까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 민간인 선박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죠. 세계의 전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용 같으면 이거 우리나라 위협대 하고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선전포고하고, 민간인 선박은 선전포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 체계가 지금 중국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거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지만, 그건 어쨌든 위치는 아는데, 이건 위치도 몰라요.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그냥 뭐 이 화물선에도 싣고 저 화물선에도 싣고, 이 화물선에 여러 개 싣고 저 화물선에 조금 싣고 또 이 화물선에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에 얼마나 많은 화물선 다닙니까? 여기에 도대체 이게 이 컨테이너가 몇 개 실려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화물선에 싣고 다니는 이 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 우리 빨리 마련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이런 거 좀 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물선 가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다가 화물선 쭉 가다가 탄도미사일 들고 그냥 북한 때려버리고, 이제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자, 또 이스라엘이 북한이 계속 이제 이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불법 무기 자꾸 제공하고, 헤즈볼라 이런 데 이제 뭔가 무기 제공하고 하면 이스라엘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놈들 응징해야 되겠네? 해서 화물선 쓱 와가지고 서해에서 그냥 해서 600kg짜리 벙커버스터 그냥 노동당 3층 서기실에 꽂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네요. 아무튼 북한, 이스라엘 너무 빡치게 만들면 이거 화물선에 확 싣고 와가지고 어디에서도 모르게 그냥 노동당 3층 서기실 때릴 수 있으니까 시리아, 이란에 자꾸 불법 무기 제공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